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남미 여행이나 혹시 이민을 가신다고요? 중남미 강도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꼭 놓치지 말고 보세요. 자, 중남미 여행이나 이민 오시면은 조심해야 될 게 중남미 강도를 조심해야겠죠.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중국인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하고 다니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 오면은 티를 많이 내요. 뭐 지갑에도 더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고 화려하게 이렇게 목걸이, 반지 이러고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이거 영상 찍으려고 한 거예요. 저 안 하고 다녀요. 이렇게 뭐 목걸이나 뭐 반지나 뭐 이렇게 또 혹은 뭐 핸드폰 굉장히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타겟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중국 애들은 그 옷도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또 여기 중국 애들은 한국이나 이 일본 애들처럼 딱 티가 안 나요. 그냥 워낙 여기 애들이 쟤는 중국 애구나. 그리고 뭐 한국 사람 지나도 치노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중국 애들이 이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수하게 하고 다녀야지 타겟이 덜 된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 팁을 드리면 여기 오실 때 핸드폰도 중고폰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냥 싸구려 중고폰 하나. 왜냐면은 여기 한국에서는 핸드폰이 그냥 일상생활용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생활용품이 아니고 기금속에 해당해요. 기금속.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애들이 최저임금이 보통 한 300불, 400불이에요. 중남미가 대부분이. 근데 한국은 지금 거의 거의 2,000불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 하나 훔쳐가지고 팔았다 치면은 좋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1,000불짜리가 한 400~500불은 안 팔겠어요?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물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반값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00불에서 500불 이렇게 벌면은 핸드폰 하나 훔치면 한 달이면 2달 월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금속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혹시라도 이제 이쪽 여행하시다 보면 차를 운전할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첫째, 외길 가시지 마시고, 외길이 혹시 가시더라도 밤에는 가지 마시고, 혹시 가시더라도 두 차 사이에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길을 갈 때 앞차가 하나 있고 내 차가 있고 뒷차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게 꼭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겠죠. 특히 외길, 사람 없는 한적한 길에서는. 왜냐면은 얘네들이 앞차가 서고 뒤차가 서가지고 다 혼자 딱 끼게 만들어요. 그렇게 와서 총 들이밀고 달라 그러면 다 줘야죠. 혹시 차량 가지고 여행하실 때는 그런 상황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혹시라도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은 일단 얼굴을 보지 마세요. 일단 고개를 숙이세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될 수 있으면 그 강도의 얼굴을 안 보는 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겠죠. 왜냐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나 똑같지 않겠어요? 강도도 내 얼굴을 본 사람이면 아무래도 자기도 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얼굴 보지 마시고 달라는 거 다 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그러면 애들이 핸드폰 뺏고 다 뺏고 차 뺏고 그냥 보통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그냥 길에다 버려요. 그렇게 해도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달라는 거 다 주시고 얼굴 될 수 있으면 보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당하면은 그렇게 해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이 중남미에서 여행이나 여행할 때는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은 혹시 또 장기간 있을 경우에 현금 거래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혹시 차 임대, 혹시 아니면 무슨 물건을 살 때 이제 전화나 혹은 예약을 해가지고 내가 현금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걸 사겠다,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게 일단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몰라요. 이런 안전한 장소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거래,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간다 라는 그런 내 상황이 노출되는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아야겠죠. 또 다섯 번째, 이쪽에서 여행을 약간 장기 여행할 경우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 이민 오신 분들이나 이쪽에서 이제 가정부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부는 될 수 있으면 믿지 말아야죠. 왜냐면 장기간 오랫동안 이민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그 가정부를 썼던 분들은 그나마 좀 난데, 단기, 중기로 오시는 분들이 가정부 써서 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단 웬만한 특별한 게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단기로 잠깐 있을 그럴 경우는. 근데 정말로 그 가정부의 신원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경우에 가정부가 외부 사람하고 짜고 집에 들여보내서 강도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 사람 죽은 경우도 있어요. 이 집안에서 돈을 보이거나 뭐 돈이 있다는 걸 노출됐거나 그럴 경우에 가정부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부 명확한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가정부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라. 이거는 뭐 좀 젊은 분들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소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테말라에 있을 경우에, 과테말라는 워낙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뭐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 집에 데리고 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강도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로 발생되는 게 도난이에요. 걔네들이 와서 이제 훔쳐가요. 뭐 시계, 핸드폰, 현금, 뭐 지갑에 있는 것들 다 빼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뭐 자연스럽게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꼭 집이 아니더라도 뭐 젊은 사람들은 막말로 뭐 호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와서 지갑에는 돈 빼들고 새벽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도난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그런 호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그런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밤에 여자가 나가고 싶어도 호텔에서 확인이 와요. 자, 이 여자 나가려고 하는데 맞냐? 라고 확인이 와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뭐 맞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남자 승인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도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젊은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뭐 그럴 일 없겠죠. 뭐 없겠죠. 없을래나요? 그렇죠. 그거는 뭐 본인이 잘 조심하시면 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도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현금 잘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얘기겠죠. 일단 이게 중남미 쪽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보다는 위험해요. 그런데 뭐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닌데,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뭐 소나 디에스 오초,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카라카스에 뭐 빼따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저도 안 들어가 봐서 위험하다고 그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여기 그러니까 1번가에서 10번가 그쪽 중심가 그쪽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좀 막 불황자들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지역들 밤에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혹시 여행을 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런 지역을 사전에 미리 어떤 지역이 위험하다는 거를 좀 정보를 듣고 가셔서 그 지역을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본인이 잘 지역을 모르겠다, 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본문 들어가면 딱 티가 나요. 좀 뭔가 이 거리가 좀 지저분하고, 두 번째 이 벽에 벽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상한 벽화들, 그런 벽화들 많고, 그리고 불황자들이 많고, 자, 이런 거리는 일단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막 북적북적하고 많고 막 그런 거리면은 낮에는 괜찮은 경우예요. 근데 이제 밤에나 사람들이 쫙 빠지면서 그 거리에 이제 불황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가 그래요. 그쪽에 보면은 낮에는 그쪽에 막 북적북적한데 불황자들도 있고, 그런데 밤에 되면 사람들이 싹 집에 가니까 다 불황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 위험해지죠.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잘 판단해서 안 들어가는 게 일단 좋겠죠. 자, 이렇게 이쪽 중남미 오면은 중요한 사항만 제가 좀 몇 가지만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꼭 그런 거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콜롬비아도 이 노르테 쪽은 잘 사는 사람들이 살거든요. 거기도 위험해요. 따지고 보면 뭐 막말로 한적한 거리 가면 강도 안들람보라 먹고, 뭐 어디는 안 그렇겠어요. 중남미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한 동네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좀 한적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도 그래요. 저도 한적한 거리에 들어가면 지금도 한 번씩 뒤를 한 번씩 봐요. 왜냐면은 한적했기 때문에 이 누군가 가까이 와서 뭐 바로 총 들어대거나 칼 들어대고 달라는 거 주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좀 찝찝하고 좀 한적한 거리에 들어가면 뒤를 보면서 누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 거리를 좀 넓히든지 사람 많은 쪽으로 가시든지, 그런 게 답이에요. 괜히 그 이상한 애들이랑 뒤에 가까이 오는데 같이 붙어 있고 가는 거는 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중남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위험해요. 한국보다는. 근데 못 살 정도는 아닌데, 스스로 본인이 조금씩 지금 말씀드린 거 이 몸에 배야 돼요. 뭐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좀 화려한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차량 운전할 때 조심해라. 현금 거래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가정부 신원 파악 확실히 해라. 업소 여자
없어져 집에 안 들어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동네 들어가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으면은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뭐 대단한 그런 뭐 제가 팁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한국에서만 살다가 이쪽 중남미에 오신 분들은 이런 걸 못 느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쓰면서 오실 수 있으니까 뭐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좀 방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시고 중남미 여행을 하시든 이민을 하시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한 7가지 말씀드렸나요? 그거 꼭 조심하시고 안전한 중남미 여행이나 이민 결정을 하시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